어느 페루 소년의 눈에 비친 운명적인 한국 착륙. 시청자 여러분, 방금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던 페루의 한 명문 국제학교 학생 단체가 탑승한 비행기가 갑작스러운 기술적 결함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이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본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저희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18세의 학생회장 디에고 마르티나와 그의 페루 친구 24명은 불과 며칠 만에 생각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예정된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한국에 더 머물고 싶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페루 명문 학교 학생들의 예기치 못한 한국 체험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의 수도 리마에 있는 국제학교라 프레파라토리에 재학 중인 18세 학생회장 디에고 마르티나입니다. 우리 학교는 매년 떠나는 해외 문화 탐방으로 유명한 페루 최고의 사립학교 중 하나입니다. 작년에는 유럽, 재작년에는 미국을 방문했고 올해의 목적지는 일본이었습니다. 계획은 도쿄와 오사카에서의 일주일간의 여행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번 아시아 여행에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일본 괜찮겠지 정도였고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저는 리마 공항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학생 25명과 인솔 교사 3분이 함께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서도 우리는 일본에서 무엇을 보고 먹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시티를 경유하여 태평양을 건너는 긴 비행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장으로부터 비행기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여 가장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해야 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무원들은 우리에게 안전벨트를 다시 맬 것을 요청했고 기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일본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기장은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것이라고 다시 알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인천이 어디에 있는 곳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친구 카밀라가 급히 휴대폰으로 검색하더니 한국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때까지도 저는 그저 엔진 점검을 위해 잠시 들렀다가 다시 일본으로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껏해야 한국에서 하룻밤 자고 가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그 규모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리마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크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공항 직원들의 상황 대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페루에서 온 학생이라는 것을 알자 한 직원이 서툰 스페인어로 우리를 안내하려 애썼습니다. 완벽한 스페인어는 아니었지만 우리를 배려하고 돕고자 하는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서두르거나 짜증내는 기색이 없었고 우리에게 차분히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도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보안 직원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서두를 필요 없다고 간단한 영어로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페루에서는 이렇게 친절한 공무원을 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공항 내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곳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안내판은 여러 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공공시설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이 오가는데도 소리를 지르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리마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울 시내로 들어와 명동 근처에 임시로 마련된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잠시 머물다 갈 것이라 생각했던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제 인생관을 통째로 바꿔놓을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을 나서 처음 마주한 서울 거리의 충격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우리는 시내를 둘러보기 위해 시청역에서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리마와는 전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승강장에서 제가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은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매우 붐볐지만 모두가 열차를 타기 위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안에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린 후 차례대로 탑승했습니다. 이것은 리마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질서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열차 내부의 분위기였습니다. 사람이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열차 자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닥과 벽은 깨끗했고 조명은 밝아 지하에 있다는 답답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역 안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 보았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화장지와 비누는 물론 핸드크림까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명동 거리에 도착했을 때 저와 친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쓰레기 한 조각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밀라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단지 깨끗함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점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가게는 상품을 깔끔하게 진열해 놓았고 가격표도 명확했습니다. 직원들은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보고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몸짓과 미소로 소통하려 노력했고 그 모습에 우리는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한국어를 몰라 표지판을 읽을 수 없었고 스마트폰 지도를 봐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1시간 넘게 같은 곳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곤란한 모습을 본 한 한국 대학생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고 우리가 상황을 설명하자 스마트폰의 번역 앱을 켜서 소통했습니다. 민준은 단순히 길만 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페루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근처에 아주 맛있는 불고기 식당이 있다며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들을 귀찮은 내색 하나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민준과 헤어진 후 우리는 그가 추천해 준 식당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또 한 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문을 하자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 메뉴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매운 것을 잘 먹는지 물어보며 우리 입맛에 맞게 양념을 조절해 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식당을 나와 주변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거리는 매우 깨끗했는데 이는 단지 청소 작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간식을 먹은 사람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다가
쓰레기통을 발견하고 나서야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페루와의 가장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도 다른 여성 손님들이 여유롭게 쇼핑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리마에서는 여성이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이곳은 전혀 달랐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우리를 보자 친절하게 인사했고 제가 페루에서 왔다고 하자 큰 관심을 보이며 서툰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환했고 가로등이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 어두운 구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커플, 담소를 나누는 젊은이들이 보였고 모두의 표정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학교 시설부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교실에는 최신 디지털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도서관과 과학 실험실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급식 시스템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시에 식사를 하는데도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학년별로 배식 순서가 정해져 있었고 모든 학생이 이를 자연스럽게 따랐습니다. 줄을 서는 동안 아무도 끼어들거나 밀치지 않았습니다. 식사의 질 또한 놀라웠습니다. 영양사가 설계한 균형 잡힌 식단이었고 맛도 훌륭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점심이 학생들에게 거의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페루에서는 명문 사립학교조차 이런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는 곳은 드뭅니다. 식사가 끝난 후 학생들이 스스로 식판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모습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플라스틱과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여 정해진 곳에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이곳의 환경의식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청소 시간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교실과 학교를 청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믿지 않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보니 모든 학생이 역할을 분담하여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교실 바닥을 닦고 칠판을 지우고 창문을 닫고 쓰레기를 비우는 모든 일을 학생들이 스스로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저는 한국 교육의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함께 키우고 있었습니다. 페루에서는 학교 청소는 청소부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곳 학생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운영하는 카페에서 만나 한국과 페루의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민주는 어릴 때부터 질서나 타인에 대한 배려를 당연하게 배우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게 느꼈던 규칙들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함께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작은 불편함이 공동체 전체의 큰 편리함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민중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페루는 개인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중교통에서는 젊은이들이 노인과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거리에서는 휠체어를 탄 사람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절한 시민들은 우리 같은 외국인에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는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기술을 일상생활에 접목시키는지 보여주기 위해 여러 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것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주는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커피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결제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평범한 대학생이 이를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교통카드 대신 사용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결제가 끝났고 역 안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리마의 지하철에서는 인터넷 신호가 잘 터지지 않는데 이곳은 깊은 지하에서도 연결이 매우 빨랐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민주는 식당 입구에 QR코드를 스캔해 대기 등록을 한 후 우리는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었다는 알림 메시지가 오자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서 주문할 때도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을 이용했습니다. 메뉴는 디지털 형식으로 사진과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영어 메뉴도 지원되었습니다.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것을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어 정말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기술 아래 사람의 온기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카페 직원은 여전히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고 식당 종업원은 세심하게 우리를 챙겨주었습니다. 기술이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배달 앱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민준이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법을 알려주었는데 수많은 식당과 메뉴 중에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주문 후에는 배달기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었고 30분도 채 안 되어 따끈한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배달기사분이 매우 정중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외국인인 것을 보고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네며 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달이 아니라 진정한 서비스 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기술 발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저는 민준의 할머니를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80세가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할머니는 온라인 쇼핑을 하고 병원 예약을 하고 심지어 손주들과 영상 통화까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페루에 계신 제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동네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무료로 가르쳐주는 강좌가 있어서 배울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인간적인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분이 버스에 오르자 여러 사람이 자발적으로 길을 터주고 도와주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당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준이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갈 기회도 있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었고 대기 시간도 길지 않았으며 진료비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외국인인 저에게도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약국에서의 경험도 기억에 남습니다. 약사님은 처방전을 보고 정확하게 약을 조제해 주었고
복용법을 매우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간단한 영어로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와 민주는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 각자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모두의 표정이 안전하고 평화로워 보였다는 점입니다. 강변에 조성된 공공시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화장실과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국에서는 기술과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발전한 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단지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기술이 앞선다고 해서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아침, 항공사로부터 비행기 수리가 완료되어 예정대로 일본으로 떠날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기쁜 소식이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저와 친구들은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해서 이곳에 더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민준과 그의 대학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명동에서 만나 한국과 페루의 문화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이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페루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마추픽추나 나스카 라인 같은 유명한 유적뿐만 아니라 페루의 일상생활과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태도는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만남의 분위기는 첫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낯선 감정은 이제 끈끈한 우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분위기의 찻집에 둘러앉아 향긋한 연잎차를 마셨습니다. 찻집 내부는 현대와 고전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벽에는 수묵화가 걸려 있었으며 잔잔한 국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고요한 분위기는 우리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민준의 친구들은 페루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추픽추나 나스카 라인뿐만 아니라 페루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민이라는 이름의 한 여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페루의 젊은이들은 사회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나요? 그 질문은 저를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페루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장과 성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의 삶이 더 익숙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젊은이들이 환경 문제나 사회적 약자 문제 같은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인 은지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카밀라가 우리를 대표해서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이었다면 아마 자유와 개인의 성공이라고 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우리 모두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보고 들은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정말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찻집 주인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우리의 대화를 듣고는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사람들의 마음이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사회 전체가 저절로 좋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어려웠던 시절부터 통합과 발전을 이룬 한국 사회의 변화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얻은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알기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가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 페루 친구들도 각자의 감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요. 그 규칙이 모두가 더 잘 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친구 소피아가 덧붙였습니다. 타인에게 공감할 줄 아는 시민을 길러낸 한국의 교육이 정말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카밀라는 명동에서 울음을 터뜨렸던 순간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깨끗함 때문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에 감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의 감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페루에서는 지저분한 환경에 익숙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자발적으로 공공공간을 아끼는 모습을 봤어요. 그건 공동의 공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에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라면 줄을 서거나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을 귀찮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한 사회의 문명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조금씩만 노력하면 모두에게 이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 친구들도 자신들의 사회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우리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하지만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요. 미니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동체 정신을 배우지만 그건 부담이 아니라 영광이에요.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의 분위기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페루에서는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이런 진솔한 교류가 부족한 편입니다. 각자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더 익숙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배우려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우리는 근처의 야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의 야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수많은 노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떡볶이, 꼬치, 호떡 등 다양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각각의 음식에는 고유의 맛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인 아주머니, 아저씨들은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보고 자신의 음식을 열정적으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서툰 영어와 스페인어로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런 친근함은 우리 마음을 무척 따뜻하게 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우리의 깊은 문화 교류는 계속되었습니다. 한 한국 친구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페루로 돌아가면 바꾸고 싶은 것이 있나요? 그 질문에 우리 모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시민의식을 페루에 가져가고 싶어요. 사회 전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는 있겠죠. 카밀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활성화해서 친구들에게 분리수거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어요. 마르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우리의 생각을 들은 한국 친구들은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민주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누군가 시작하면 분명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시장을 둘러본 후 우리는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밤의 한강은 넋을 잃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수면 위로 양쪽 강변의 불빛이 반사되었고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강변에는
운동하거나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 안전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꿈이 교사가 되어 더 넓은 시야를 가진 학생들을 키워내는 것이라고 했고, 민희는 환경 분야에서 일하며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한국 젊은이들의 꿈을 들으며 저는 그들의 포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회와 인류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넓은 생각과 비전은 페루의 제 또래들에게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한국 사회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경제 발전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회의 젊은이들이 이런 꿈을 꿀 때 그 사회는 분명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불과 며칠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국경을 넘어선 끈끈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며 서로에게 배우자고 약속했습니다. 민준이 우리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는 길에 저는 뒤돌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관을 바꿔놓은 이 땅을 떠나 원래 목적지였던 일본으로 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우리를 따라 페루로 돌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싹을 틔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의미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예의와 질서뿐만 아니라 내면의 배려심과 책임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은 아직 부족했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운 좋게도 저는 합격하여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의 벅찬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준이 공항에 마중 나와 주었습니다. 1년 만의 재회는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자 그는 무척이나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조별 과제를 하면서 저는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한국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했던 것은 제 인생을 바꾼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진정으로 문명화된 국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고 앞으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세계관이 넓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배움입니다. 이제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페루로 돌아간 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여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저는 한국과 페루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그날의 예기치 못한 착륙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는 동안 저는 전국의 여러 지역을 더 깊이 탐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각각의 여행은 이 땅에 대한 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장거리 여행지로 우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 경주를 선택했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경주로 향했습니다. 정시성과 편리함을 갖춘 한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교통은 페루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경주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이 활기찬 현대 도시라면 경주는 역사의 향기가 짙게 배어있는 고즈넉하고 매력적인 고도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오래된 한옥, 유려한 곡선의 사찰 지붕, 모든 것이 과거 번성했던 왕국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습니다.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것은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려는 경주 시민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수공예품, 전통 건축물 풍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보존되고 계승되고 있었습니다. 페루에서는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전통 문화가 사라지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전통과 현대의 균형점을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부산이었습니다. 경주가 전통을 대표한다면 부산은 현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층 빌딩, 강을 가로지르는 현대적인 다리들, 그리고 선진적인 도시 인프라는 이 도시의 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환경보건과 보호의 성과였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과거 여러 도전에 직면했지만 수년간의 노력 끝에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가 되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이상적인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공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한국의 결의와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목적지는 세계적인 자연경관인 제주도였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섬의 풍경은 숨이 파를 듯 아름다웠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솟아오른 화산 오름들은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저는 자연 보존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역 환경보호 단체와 함께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는 단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페루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어 능력이 향상된 것은 물론 더 중요하게는 사고방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웠고 문화적 차이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페루로 돌아온 저는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내에 한국문화연구 동아리를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렸습니다. 민중과의 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양국 간의 청소년 교류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루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를 만들고 한국 학생들을 페루로 초청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고향 리마에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생활 방식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배우고 미래의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날의 갑작스러운 비상 착륙은 제 인생의 경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를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고 이 소중한 삶의 교훈들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발전은 영혼의 성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이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그 사회는 더 나은 곳이 됩니다. 이 원칙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될 것입니다. 이제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미래에 저는 한국과 페루를 잇는 문화대사가 되어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교육, 문화, 청소년 교류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싶습니다. 이 꿈의 출발점은 바로 그의 인천국제공항에서의 비상 착륙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 예기치 못한 기회에서 찾아옵니다. 그 착륙은 불행처럼 보였지만 제게는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은 제게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꿈과 희망을 주었고, 노력과 진심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정 많은 한국 사람들. 고맙습니다. 민준. 그리고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의 한국에서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에 걸쳐 계속될 것이며 제가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